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1월 4일 화요일에 2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지난 연휴 여러분들은 어떻게 소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카부츠 세일에 다녀왔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차의 트렁크를 카부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카부츠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내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실어와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쫙 풀어놓고 판매하는 거예요. 뭐 일종의 가라지 세일 같은 건데, 영국에서는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국에 거주할 때도 가장 좋아했던 그 위크엔드의 활동이 바로 카부츠 세일에 놀러 가는 거였거든요. 어제 아주 오래간만에 아이들과 그리고 와이프와 함께 카부츠 세일에 가서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래간만에 영국의 정치도 느낄 수 있었고 검소한 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좀 아껴가면서 살아야겠다 이러한 반성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제 득템을 하나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 화면에 오른쪽이죠. 여러분들 영국의 그 향기가 느껴지는 이런 액자 하나를 발견해서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1파운드를 주고 샀거든요. 1파운드면 한국 돈으로 한 1,500원 정도가 되는데 액자 값도 나오지 않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아이템을 득템한 거죠. 자, 여러분들의 그 주말에 어떠한 활동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유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주말의 취미생활 만들어서요. 다가오는 2022년에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월 4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공유할 내용은요. 야후 파이낸스에서 2021년 리턴 수익률을 이렇게 스코어 카드로 정리해서 우리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다양한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마다 다른 어프로치가 있잖아요. 자, 과연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좋은 수익을 얻었는지 이번 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벤치마크를 보면요. 가장 좋은 수익률을 안겨준 시장은 역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무려 연초에 비해서 60% 정도 상승하면서 2021년을 마감을 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5일에 투자하신 분들이 55%의 수익을 얻었고요. 자, 3위가 S&P 500입니다. 스파이가 29% 상승하면서 여기 이제 29%는 배당률까지 포함이 된 이런 총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위는 러셀 1000입니다. 러셀 1000 중에서 일단 그로스 그리고 밸류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성장주 위주로 된 러셀 1000은 28%라는 엄청난 수익률, 그리고 러셀 1000의 그 밸류 주식만 가치주만 모아놓은 것은 25%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역시 S&P 500에 만만치 않은 28%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요. 자, 러셀 2000으로 가면은 15%로 약간 줄어듭니다. 러셀 1000이 러셀 2000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따라서 이렇게 주식시장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을 봤을 때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던 일단은 주식시장 안에 들어가 있거나 가상화폐 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의 투자의 방법이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죠.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요. 만약에 10년 국채에 투자를 했다면 마이너스 4%의 수익, 그리고 만약에 금에 투자를 하셨다면 마이너스 4%의 굉장히 좀 저조한 투자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옆에 보시면 다양한 그 주식의 그 전략들이 나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그 시가총액이 커다란 이런 주식들만 모아놓은 포트폴리오를 가진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테일 페이버릿, 따라서 리테일 기업들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런 종목들만 모아놓은 포트폴리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반면에 작년 같은 경우는 US 리오프닝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한 해였죠. 따라서 미국의 경제가 재개되면 반등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만 모아놓은 US 리오프닝 포트폴리오도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논프로피터블 테크 주식도 있고, 아니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죠. US 스테이 앳 홈, 따라서 팬데믹이 장기화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만 모아놓은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요. 가장 좋은 전략은 아무래도 빵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빵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렇게 5종목
종목을 얘기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1월 1일부터 이렇게 5종목에 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다면 무려 37%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이 빵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정리가 가능한데요. 제가 1년 전에 여러분들과 공유한 영상 중에 하나가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미국 주식 주린 여러분, 파망 그리고 테슬라에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여기서 파망은 이제 페이스북,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구글이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테슬라까지 투자를 하셨다면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 있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리고 이틀 전에 저의 수익률을 공개할 때 12월 결산 종목별 비중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제가 50개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탑5, 6 정도를 보시면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플랫폼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대표적인 테크 주식들이 줄을 이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중을 보셨을 때도 10%가 넘어가는 비중을 가진 테슬라, 그 밑에 엔비디아가 8.7, 아마존이 7.3, 그 뒤를 이어서 알파벳도 5%가 넘어가고요. 메타 플랫폼즈가 4.4, 애플이 4.0, 마이크로소프트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테슬라와 파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자, 아무래도 이렇게 좋은 실적을 과거 1, 2년뿐만이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실적을 보인 기업들이 바로 이 파망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파망 기업들을 포기하고 다른 종목들에만 분산 투자하는 것은 조금 위험성이 높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앞에 부분에서 우리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빵 기업에 대한 노출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가 모네스라는 투자 기관에서 볼 때 2022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가장 좋은 인터넷 관련 종목이다라고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논리가 숨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모네스 리서치 팀이 이번에 이야기하기를 자, 그들이 이제 가장 주가가 좋은 상승을 보일 거라고 믿는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가요. 이커머스의 자이언트 기업인 아마존이다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네스에서 이번에 이야기를 하기를 2022년 말까지 레비뉴 그로스 그러니까 매출의 상승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AWS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AWS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마존은 이커머스 기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서 들어오는 매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AWS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레비뉴의 그 매출의 성장세가 가파래지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포지션이냐면요. 앞으로 이제 코비드 그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 근데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이러한 코비드 덕분에 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이제 보통 디지털 혁명이라고 이게 해석을 하면 좋은데요. 코비드 때문에 디지털 혁명이 사실 가속화됐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존이다라고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자,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고요. 자, 목표 주가가 4,500이라는 높은 수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종목이 추천이 되고 있는데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역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새로운 분야로 진출을 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게이밍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만들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작사로서도 상당히 많은 역량을 요즘에 발휘하고 있죠. 뭐 스퀴드 게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오징어 게임이죠. 자, 이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쳤잖아요. 넷플릭스가 만든 그 작품은 믿고 본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넷플릭스의 오리지널을 보기 위해서라도 넷플릭스 구독을 해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추세가 좋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네스에서 이번에 바이 레이팅을 다시 한번 주고 있고 타겟 프라이스는요 730으로 높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올해 같은 경우 모네스가 이야기하기를 세일즈포스 CRM이 티커네임인데 세일즈포스 역시도 굉장히 좋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종목 역시도 디지털 혁명의 그 가속화에 굉장히 좀 많은 혜택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사실 세일즈포스는요, 이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저먼트에서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그 사스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이 레이팅에 328이라는 목표 주가를 받고 있고요. 그 외에도 추천되고 있는 종목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엘라스틱이고요. 230달러라는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모네스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메타버스의 기회를 잡고 있는 메타 역시도,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이죠. 메타 플랫폼 역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을 텐데, 최근 들어서 메타버스 쪽에서도 이제 기회가 확장되고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 광고계가 완전히 디지털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잖아요. 이러한 디지털 광고의 그 트렌드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좋은 현상을 보일 것이다. 자, 모네스가 바이 레이팅과 함께 460이라는 목표 주가를 메타한테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음 기사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함께 읽어볼 기사는요, 오늘 일부 방송에서 잠깐 애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드린 소식이긴 한데요, BMO라는 주자 기관에서 이번에 페이팔을 업그레이드 해줬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해도 해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자,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자세한 의견을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츠 타임이다.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스텝인, 지금 나서서 바이 더 딥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따라서 페이팔에 줍줍을 할 시기가 다가왔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것은 BMO 캐피탈 마켓이라는 투자기관입니다. 자, 페이먼트 스톡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대부분의 핀테크들이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안 좋은 추세를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4분기 걸쳐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페이팔 같은 경우는요, 270가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10월 중순만 해도 주가가 270이었는데 연말에 보니까 188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그렇게 되면 30% 정도의 하락을 단기간에 보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BMO의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포터링함이 보기에는요, 자, 이번 풀백이,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한 것이 해도 너무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팔을 이번에 보유 의견에서 아웃퍼폼으로, 즉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믿기로는 페이팔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불확실성을 맞이하기는 한다. 따라서 완전히 클리어한 것은 아니죠. 어떠한 불확실성이 있냐면, 일단은 경쟁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될지도 약간 불확실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마이크로 이코노믹 트렌드를 볼 때 경제적인 트렌드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직은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성장이라든지 마진 쪽에 비즈니스 믹스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많은 주식이 페이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의 리스크를 보면 너무나 업사이드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주가는 조금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BMO 같은 경우는 새로운 목표 주가를 224로 설정을 해줬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예전에 최고가를 찍었을 때 278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18%나 향상할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반도체 관련된 기사 몇 개를 함께 읽어볼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2022년 한 해 반도체 산업 분야에 대한 전망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칩 세일즈가, 즉 반도체의 판매량이 올해 들어서 한 10% 가까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지금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칩 메이커즈, 반도체 기업들을 얘기하죠. 반도체 기업들이 팬데믹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좀 많은 성장을 한 클리어 위너였다. 자,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집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원격 근무, 재택 근무가 활성화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컴퓨터를 새로 산다거나 아니면 모바일 폰을 최신형으로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집에서 넷플릭스 같은 걸
경우를 감상하기 위해서 TV를 새로 큰 것으로 바꾼다거나 뭐라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서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이런 품귀 현상을 일으켰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은요, 앞으로 2022년에도 계속해서 강력하게 유지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레포트는요, 월요일날 발표가 됐는데 트레이드 크레딧 인슈어러인 윌러 에르메스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미컨덕터의 판매량은 올해 들어서 9% 정도 추가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는데 2022년은 아마 반도체의 세일 그 규모가 600빌리언을 넘어서는 최초의 첫 번째 해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한 경고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칩 메이커가 또한 그 리스크를 맞이할 것이다. 어떠한 면에 리스크가 있냐면 아무래도 디맨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 기간에 갑자기 급등을 했잖아요. 디맨드가 노멀라이제이션 될 것이다. 다시 정상화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시 컴퓨터를 바꾸거나 TV를 새로 사지는 않을 게 굉장히 자명하기 때문에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아무래도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마무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읽어본 기사에 따르면 2022년에도 반도체 산업의 성장은 계속될 것이다. 약 9% 정도의 추가적인 성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배경에서 과연 어떠한 반도체 종목에 투자를 해야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 따르면요, GS,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들어있는데, 골드만삭스는 Advanced Micro Devices, 즉 AMD죠. AMD와 마블이요, 가장 좋은 두 개의 종목이다라고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논리가 뒷받침되고 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Advanced Micro Devices, AMD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가 두 개의 최고의 지금 반도체 종목이다. 우리가 2022년에 가져가야 할 최고의 종목으로 지금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이 인더스트리,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트렌드로 인해서 연료를 공급받을 것이다. 성장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서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그 트렌드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인공지능의 트렌드가 굉장하죠. 그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계속해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또 팩토리 오토메이션, 즉 공장의 자동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웹 3.0라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어떠한 시대적 트렌드, 이러한 많은 트렌드가 반도체 주식들의 굉장히 커다란 호황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AMD는 탑픽이다, 가장 좋은 종목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견을 주고 있는 전문가는 골드만삭스의 토시야 할이라는 전문가고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어떠한 이유를 던져주고 있냐면 이 AMD라는 기업은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인데 어디에서 성장을 하냐면 마켓 쉐어, 즉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인텔로부터 뺏어올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로스 마진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총수익률이죠. 또한 그 어닝 역시도 계속해서 향상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모로 봤을 때 계속돼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이 AMD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일단 AMD의 주가는요, 2021년에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57%나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자, 이거를 그 다른 반도체 주식하고 비교해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그 반도체 주식 같은 경우는 41%에 그쳤기 때문에 사실 2021년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인 반도체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AMD였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이라는 그 전문가가 보기에는 2022년에도 계속해서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지금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 AMD가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월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목표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낮게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가 보기에는요, AMD의 디자인이 굉장히 성공적이다. 그러니까 반도체 설계를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서버 CPU 쪽에서 그렇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서버 CPU는 보통 클라우드라든지 기업 그 고객들을 위해서 만드는 이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잠재적으로 굉장히 좀 그 서플라이 성장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총 수익률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 또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건도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닝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 바로 AMD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AMD의 컨빅션 바이리스트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확신이 드는 이러한 바이리스트에 지금 AMD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70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 20% 정도의 추가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마벨 테크놀로지인데요. 자, 마벨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 하리에서 커버하고 있던, 하리라는 전문가가 커버하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네 번째로 성장 추세가 좋았던, 따라서 굉장히 수익이 2021년에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그 오르가닉 성장률이 계속 좋다.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이 일단 첫 번째로 좋고, 두 번째로 최근 들어서 대형 M&A를 하나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인파이라는 5G 관련 종목을 이번에 획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오는 추가적인 매출과 수익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가까운 미래에 이 마벨 테크놀로지가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라고 좀 얘기합니다. 그도 이제 인정을 하는데요. 자, 왜냐면 지금 이 기업의 경영진에서 일단 가이던스를 굉장히 좋게 줬거든요. 2023년 회계년도 2023년이죠. 회계년도 다음 연도에 아마도 매출이 30%나 급등할 것이라고 이미 넌지시 알려줬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모두 다 주가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클라우드나 5G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오토모티브 그 자동차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이 마벨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주가에 반응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출의 한 80% 정도가요,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쪽에서 나오는 기업이 바로 마벨 테크놀로지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기업은 계속해서 매출 그리고 프로핏, 순이익도 계속해서 팽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멀티플에도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벨 같은 경우는 타겟 주가가 $98가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원래 이제 95였는데 98로 올렸다는 거죠. 현재 주가에서 1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테라다임도 매수, 그리고 인피지,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온 세미컨덕터, 쿼버, 아날로그 디바이시스, 브로드컴, 이러한 종목들 전반적으로 골드만삭스는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이 앞으로 2022년에도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반도체 기업은 ASML입니다. 노광장비라는 그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죠. 자, 그런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ASML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베를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아무도 그 화재에 의해서 지금 화상을 당하거나 이렇게 부상을 당한 사람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이죠. 자, ASML이 얘기하기를 아직까지는 너무나 이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영향을 받을지 오퍼레이션 쪽의 그 악영향을 평가하기는 너무나 좀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에 많은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ASML의 주가가 0.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면요, 이미 플러스 0.17로 올라가고 있고 시장 마감 이후에도 0.06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ASML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는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가가 빠져도 바로바로 이렇게 좀 채워지는 형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가 바로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줍줍 기회를 만들기가 조금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가 ASML이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ASML의 베를린 공장은요, 어떠한 기능을 하냐면 그들이 만들고 있는 그 노광 장비가 있잖아요. 이 노광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그러한 팩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SML은요, 이번에
KLA 코퍼레이션과 함께 웰스파고에서 2022년 우리가 매수해야 할 최고의 반도체 주식으로 선정된 바가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이 베를린 공장에서 많은 영향이 있다면요, 그 추가적인 기사가 발견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된 기사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2022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을지 투자 기관의 의견을 한번 경청해 볼 텐데요. 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2021년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투자자들은 기다려야 한다. 뭐를 기다려야 하냐면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이 나타날 텐데, 언제 하락장이 나타나냐면 새해 들어서 초반에 이렇게 하락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러한 하락장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카나코드 지니티라는 투자 기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S&P 500이요, 작년에 27%라는 엄청난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역사적인 통계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S&P 500이 이렇게 한 해 동안 20% 이상 올라간 해에는요, 그 다음 해에 반드시 그 다음해 초반에 이 인덱스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라고 지금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카나코드에서 이번에 1980년부터 지금까지 추세를 쭉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 다음과 같은 수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980년부터 2021년까지 쭉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연도는 뭐냐면요, S&P 500의 성장률이 20%를 넘어갔던 굉장히 좋은 해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해 1분기니까 이제 다음 해 초반기를 얘기하는 거죠. 초반기에 그 주식의 수익률을 보면요,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6.7,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8.6까지 간 적도 있고요. 자, 밑으로 내리시면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5.8, 그리고 2019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가 넘어가는 엄청난 하락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 정도 1분기에 떨어졌잖아요. 그 전에 만약에 20% 이상의 성장을 보였던 해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분기에만 이렇게 5% 정도 떨어지고 결국은요, 평균적으로 13% 정도 성장하면서 마감이 됐다는 것이 중요하죠. 따라서 1분기만 좋지가 않고 2분기, 3분기, 4분기에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결국은 10%가 넘어가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역사적인 통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보신 것처럼 얼리 이어에서는 다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그 수익률을 보면 물론 떨어진 해도 있습니다. 9%, 6% 떨어진 적도 있지만 보시면은 14.6%, 4.5%, 20.3%, 26.7%, 19.5%, 9%, 14.4%, 16.3% 따라서 올라간 해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전해에 20% 이상 올라간 해에는 다음 해에도 이렇게 상승장이 나타나는 경우가 오히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았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올해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들어서 우리가 좀 이용을 해야 된다. 왜냐면요, 좀 익스트림한,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연준에서 이제 금리도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최고의 전략은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줍줍을 하고요, 반면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팔아버리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언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오미주 2부 영상을 마무리할 차례입니다. 오늘 오미주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설명드릴 텐데요. 자,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댄 아이브즈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오늘 굉장히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밀고 있는 주식이 보통 테슬라,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기업들, 그리고 이제 애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애플과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애널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요, 테슬라가
2021년에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 시작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은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도 테슬라가 꾸준히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요,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오를 때마다 댓글을 보면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테슬라를 사도 될까요? 이런 질문이 항상 많이 나오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줍줍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의 전략인데,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올라갈 때 좀 관심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사도 좋을지, 아니면 지금 사면 오히려 하락 추세에서 좀 꼭지에 물리게 될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테슬라의 성장은 오히려 기대감보다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그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앞으로 한 달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지금 주가보다 올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라면 반드시 테슬라의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요, 짧게 만든다고 노력을 했는데 또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핵심적인 기사만 추려서 조금 더 오미즈를 짧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볼 것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자, 오늘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도 오미즈는 계속됩니다. 내일 방송에도 많은 분들께서 꼭 찾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You do say the delivery numbers were jaw-dropping, hard to poke holes in, and a major feather in the cap of the Bulls on Monday morning. Look, this was what I call almost a trophy case quarter, because 275 was really what I thought the top of the bull case in terms of what they could hit. We think it was 200,000 alone that they delivered in the month of December. You look at the trajectory now between China as well as globally going forward. I mean, we could be looking now 1.5, 1.6 million units for 2022. And that's why it just continues to be that scale and scope, what we're seeing in Tesla beyond, what even the bull case. The haters will continue to hate, but you look at these numbers, I think gives a lot of momentum in 2022. Yeah, some of your peers on the street are arguing maybe 2 million, Dan, is possible for the year. Maybe a stretch target, but one that looks a lot more realistic given this print. Yeah, I mean, if you look at specifically the run rate in China, 2 million, it's not out of the zone in terms of what they could ultimately hit. And then you think about the chip shortage, that took out, in our opinion, probably about 25 to 30,000 units in the quarter. So you start to add that with the chip shortage easing into first half of the 2022. And I think this is really just the start of what I view as almost the next leg of the Tesla story. And just importantly, that gross margin story and the profitability, that's what I believe is going to be a big part of, and we have a base case 1400, bull case 1800. Speaking of the next leg of the Tesla story, Dan, what do you think could be a surprise for investors this year? Does it happen around FSD, full self-driving, risk perhaps as well, opportunity? Yeah, it's a great question. I think two things. First, Austin and Berlin getting on board is key, because that ultimately could double capacity over the next year. I think it's going to be about battery technology. I mean, I think you start to really significantly lower the cost. That's going to be just more and more of a margin benefit for Tesla. So expect another battery day for Tesla. And you look at that competitive moat. We don't view this as a zero-sum game. I mean, there's a green tidal wave, $5 trillion of opportunity over the next decade. But Tesla, you get the supercharger network, battery technology, and that scale, that continues to differentiate them from other competitors. So Dan, broaden this out to the broader EV space then. Who else are the winners this year? Is that the newer players like Lucid and Rivian, can they ramp up, get their production right? Or do you think it's the legacy automakers like Ford and GM that are going to be providing competition for Tesla? Yeah, I think it's the 313 area code. I think you look at Ford and GM specifically.
I think those are ones that could really see a re-rating in the stock. They have the distribution. You got the vertical integration, everything Farley's done at Ford, and I think what Mary will start to do, over at GM. You look at Rivian, it's been one of our favorite pure plays, but it all comes down to scale. And that's why when we look at this quarter, the reason I call it a trophy case, given the chip shortage, what Tesla's able to do, despite some of the shortages and battery component shortages, it's really off the charts. And I think it just shows you'll have competition across the board. Comes down to scale, and that's why Tesla, I think, continues to be a stock that could re-rate further, potentially $30 earnings power by 2025.